참 다행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외교관들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은 오늘도 열렸고 편의점에는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위에는 400대의 전투기가 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편안한 전쟁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 댓글창 너머로. 전쟁은 늘 저 멀리에 있었고 우리는 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또 중동이네 라고. 늘 그랬잖아 라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이번엔 경고가 아니라 출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전쟁의 불똥이 여러분의 기름값으로, 환율로, 월급 통장으로 튀어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저는 이 전쟁을 8개의 장면으로 분해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이란은 버티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디서 끝날지.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왜 제가 다행이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북쪽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쪽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서쪽엔 이라크, 그리고 남쪽엔 바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이란은 천혜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높은 산맥, 광활한 사막, 두꺼운 국경선. 그런데 그 바다가 문제입니다. 지금 오만만에는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닻을 내렸습니다. 항모 하나에 딸린 전력만 해도 웬만한 나라 공군력을 압도합니다. FA-18 수십 대, 이지스 구축함 수척,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해역에는 USS 제럴드 포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항모전단이 이란을 남과 서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포위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공군력은 더 압도적입니다. F-22 랩터, 현조라는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이 기체가 이미 이 지역 상공에 배치됐습니다. F-35 스텔스기, F-16 전투기까지 합산하면 미군 단독으로 200여 대, 여기에 영국 공군, 사우디 공군, 이스라엘 공군까지 포함하면 최대 400대에서 1400대의 전력이 출격 대기 혹은 실제 작전 수행 중입니다. 팩트를 하나 짚겠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 전체의 3분의 1이 지금 이란 하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군 전체 보유기가 약 350대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봉인입니다. 하늘도 막혔고 바다도 막혔고 이란이 숨 쉴 공간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압도적인 포위망 앞에서 이란은 무엇을 믿고 버티는 걸까요?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압박의 귀재입니다. 관세 폭탄, 경제 제재, 군사 위협. 그가 써온 방정식은 단순합니다. 충분히 세게 누르면 상대는 무릎을 꿇는다. 실제로 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앞에서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모 2척을 보내고 전투기 400대를 포위망에 배치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협상에 나와라. 핵 개발 중단하고 체제를 바꿔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냉정하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생존이냐, 자존심이냐.
보통의 지도자라면 선택지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논리는 다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굴종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붕괴됩니다. 40년 넘게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슬람 혁명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순간 내부에서 체제가 먼저 흔들립니다. 즉, 외부의 공습보다 내부의 붕괴가 더 무섭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결집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는 반미 시위대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이란 국민을 정권주의로 뭉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이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연료입니다. 이란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죽더라도 너희에게 반드시 상처를 입히고 죽겠다.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의 본질입니다.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 그리고 지금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은 어디일까요? 전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의외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네타냐후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이란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존재론적 위협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전역을 사정권에 넣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는 의미를 잃습니다. 네타냐후가 수십 년간 집착해온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건 이란의 미사일 전력 제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은 너무 명확합니다. 미군의 포위망이 완성되는 시점과 이스라엘의 독자 타격이 시작되는 시점이 정확히 겹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저장고, 지하벙커. 미군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틈을 타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구도입니다. 분업입니다. 미국은 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은 안으로 들어가 원하는 것을 꺼내오는 방식. 여기서 전쟁의 성격이 바뀝니다. 처음엔 핵 협상을 위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전력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협상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의 군사적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전면전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무력화가 목적이 된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타격이 가장 뼈아픕니다. 핵시설은 어떻게든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전력이 사라지면 이란의 억지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중동에서 이란이 가진 유일한 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에게 남은 패는 무엇일까요? 이란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이란의 숨겨진 반격 카드가 공개됩니다. 이란은 40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본토 방어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란은 중동 전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어뒀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 세력, 예멘의 후티 반군. 이 네 개의 축이 이란을 중심으로 연결된 저항의 초승달, 시아 크레센트를 형성합니다. 이건 이란의 보험입니다. 본토가 공격받으면 이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로 퍼붓습니다.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합니다. 예멘 후티는 홍해에서 상선을 괴롭힙니다. 시리아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동시에 터집니다. 미군 입장에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본토를 때리는 동시에 사방에서 불이 붙는 겁니다. 전선이 하나가 아닙니다. 레바논, 이라크, 예멘, 시리아. 군사력이 분산되고 병참선이 늘어나고 피로가 쌓입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상군이 우리 본토에 닿기 전에 주변 진흙탕에서 미군의 힘을 모두 빼놓겠다. 이건 이란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전략입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도 진흙탕 전쟁에서 번번이 소모됐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헤즈볼라의 현재 전력입니다. 작년 가자 전쟁 이후 헤즈볼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랄라 사망 이후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의 인간 방패가 예전만큼 작동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 전쟁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작은 해협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 차로 달리면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이 33km 안에서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의 원유가 모두 이 좁은 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갑니다. 이란은 지금 이 해협에 기뢰를 깔고 있습니다.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뢰 부설 의심선박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못 팔면 너희도 못 쓴다. 만약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세의 2배 가까이입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00원을 넘습니다.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까지 모두 연쇄 폭등합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인도는 즉시 경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란의 계산은 섬뜩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건 중동만이 아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가 압박을 받는다. 그 압박이 미국에 전달된다. 미국이 멈추게 된다.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 전쟁의 타임라인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려 할까요?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선을 긋고 멈출 것인가? 미국은 이란을 부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부서진 후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미국이 처한 가장 고통스러운 딜레마입니다. 공습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핵시설을 타격하고 미사일 전력을 제거하고 몇 가지 군사 목표를 달성한 뒤 임무 완료를 선언하는 시나리오. 이 방식은 깔끔합니다. 미군 지상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란 본토 점령 없이 목표를 달성합니다.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그는 끝없는 전쟁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켜도 이란 정권은 살아남습니다. 하메네이가 살아있는 한 이란은 시간을 두고 전력을 재건합니다. 핵 개발도 재개합니다. 10년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인가?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 체제를 바꾸는 시나리오. 이라크처럼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새 정부를 세우는 방식.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가 아닙니다. 이란은 인구 8,500만의 지역 강국입니다. 이슬람 신정체제는 40년 넘게 사회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지면 이미 대행체제가 가동 중입니다. 알리 라리자니가 유력한 후계자입니다. 정권이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란을 무너뜨린 후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 이라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자리에 IS가 들어섰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그 자리엔 무엇이 들어설까요? 전쟁을 끝내고 싶지만 끝낼 방법을 모르는 상황. 그 골든타임, 운명의 72시간입니다. 전쟁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처음 72시간. 이 시간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전이 시작되고 첫 3일 안에 전선이 고착되거나 극적인 협상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전면 확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현대전에서 첫 72시간은 전쟁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수정 제한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농축 수준을 낮추되 완전한 중단은 아닌 방식. 체제 보전을 담보로 한 부분적 양보안입니다. 이건 완전한 굴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명분 있는 종전을 선물할 수 있는 안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때릴 만큼 때렸다. 이제 내 체면을 세워줄 출구를 찾자. 트럼프는 전쟁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는 딜을 즐깁니다. 군사적 압박을 최대로 가한 뒤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는 것, 그게 그의 패턴입니다. 북한과도 중국과도 그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관건은 제네바 혹은 다른 중립지 어딘가에서 열릴 물밑 접촉입니다. 오만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양쪽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72시간 안에 이 접촉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쟁의 관성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군인들은 싸우고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감정은 계산을 덮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승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나면 누가 이긴 걸까요?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건이던 이란 미사일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국내에 각인시켰습니다.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반등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테헤란의 한 아파트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엔 전쟁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 그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폐허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유가 그래프로, 환율 변동으로, 유튜브 조회수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영상도 결국 그 구경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경하면서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구경이길 바랍니다. 이 전쟁이 파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협상의 고통스러운 서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이 전쟁의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전투기는 떴고 폭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이 전쟁이 파국이 아닌 새로운 협상의 고통스러운 과정이길.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계를 보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